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제일 무섭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마광숙은 형제들 앞에서 연애 사실을 고백한 그날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형제들이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오응수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다. 정말 실망이에요. 형수님,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들어 놓여지지 않았다. 한동석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다. 광숙의 손을 잡고 나서긴 했지만 그녀가 느꼈을 부담감과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한동석은 그날 새벽 호텔 루프탑에 홀로 앉아 술 한 잔을 기울였다. 현실에서도 안재욱은 그런 감정을 자주 연기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오해와 진심이 엇갈리는 그 찰나가 가장 연기할 때 어렵고도 흥미롭다고 말했다. 다음 날 광숙은 출근길에 동석의 메시지를 받았다. 광숙 씨,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오늘 저녁에 바람 쐬러 갑시다. 그 문장 하나에 마음이 조금 풀린 광숙은 짧게 답했다. 네, 좋아요. 기다릴게요. 하지만 그 시간, 장미애는 독고탁과 새로운 거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미애는 동석과 광숙의 연애를 기필코 막고 싶었다. 독고탁은 이런 미애의 감정을 교묘히 이용했다. 그 회장놈 광숙이한테 빠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끝날까요? 결혼이라도 한다면 독수리 술도가 지분까지 흘러들어갈 텐데. 장미애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그럴 순 없어요. 광숙 씨, 내가 너무 잘 알아요. 저렇게 순수한 척하지만 뒤에서 어떤 비밀을 감추고 있을지 몰라요. 독고탁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그럼 그 비밀, 우리가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네. 그날 오후, 독고탁은 모르는 번호로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그 전화는 오래전 술도가 재정 담당으로 있다가 문제를 일으켰던 한 인물에게 연결되었다. 딱 한 번만 일 좀 해줘. 광숙 씨 명의로 이상한 돈이 흘러간 것처럼 만들어봐. 그 계획은 이미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 한편 술도가 안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있었다. 오천수의 전처 강소연이 부동산을 통해 술도가 매각 절차를 몰래 진행하려던 사실이 광숙에게 들통났기 때문이다. 광숙은 서류를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천수 형님도 모르시는 건가요? 공장장 고자동도 이 사실을 전해 듣고 분노했다. 술도가를 팔아버린다고요? 장수 사장님 홀령이 울고 계실 겁니다. 오천수는 강소연과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다. 당신 왜 그래? 영주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아? 강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는 다시 돌아가고 싶었어. 우리 가정을 하지만 넌 이미 마음이 떠났잖아. 천수는 미순을 떠올리며 한숨만 내쉬었다. 이제 더는 미순을 곁에 두는 것도 힘들어질까봐 두려웠다. 그 시각 광숙은 예정대로 한동석과 드라이브를 떠났다. 차 안에서 동석은 조용히 말했다. 형제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당신과 함께 하고 싶어요. 광숙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말했다. 사람들 말 때문에 우리 사이가 흔들리는 건 싫어요. 하지만 저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뭔데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두진 않을 거예요. 특히 장미애 씨 쪽에서. 한동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단단히 준비해야죠. 그날 저녁 바닷가 근처에서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다. 광숙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나 당신 사랑해요. 그 고백에 동석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야 들었네요. 고마워요. 광숙 씨, 그들의 사랑은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독고탁이 퍼뜨린 허위 자료가 술도가 회계팀 내부 메신저에 퍼지기 시작했다. 마광숙 대표 명의로 수상한 금전 흐름 포착. 이 메시지를 본 고자동과 형제들은 경악했다. 오응수는 문서를 들고 광숙에게 찾아갔다. 형수님 이게 뭔가요? 지금 진짜 아니라고 해주세요. 광숙은 문서를 보고 숨이 턱 막혔다. 저 아니에요. 저 그런 적 없어요. 하지만 의심은 이미 퍼지기 시작했고 술도가는 또 한 번 경랑에 빠졌다. 한편 세리와 범수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화 중이었다. 범수는 세리에게 말했다. 세리 씨, 난 이제 도망치지 않으려고요. 당신도 그러길 바라요. 세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교수님, 전 그냥 사랑받고 싶었어요. 이제는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는 인형은 싫어요. 범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그럼 우리부터 제대로 시작해볼까요? 그 시각, 장미애는 마지막 패를 꺼냈다. 독고탁에게 말했다. 회장님 쪽에도 이 자료가 가게 해야죠. 독고탁은 껄껄 웃으며 말했다. 내가 그럴 줄 알고 준비했지. 며칠 뒤, 한동석은 비서로부터 문서를 받았다. 회장님, 술도가 쪽에서 이런 게 퍼지고 있습니다. 문서를 본 동석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조작입니다. 당장 법무팀 소집하세요. 한동석은 광숙에게 연락해 말했다. 우리 이대로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예요. 함께 싸워줘요. 광숙은 눈을 감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이젠 숨지 않을 거예요. 다음 38화 광숙과 한동석 드디어 반격 시작. 술도가를 둘러싼 진실과 거짓이 정면 충돌한다. 광숙 씨, 이제 우리도 맞서야죠. 그게 사랑을 지키는 길 아닐까요? 한동석의 말에 마광숙은 고개를 숙였다. 손끝이 떨렸다. 지금껏 사랑을 지키는 싸움이란 걸 해본 적 없었다. 과거 장수와는 세상의 시선을 걱정하지 않고 사랑했지만 지금은 너무 많은 눈과 입이 자신을 겨누고 있었다. 하지만 동석의 손이 그녀의 손 위에 얹혀지자 떨림은 조금씩 가라앉았다. 그는 진심이었다. 그리고 광숙은 알고 있었다. 이번만큼은 외면하지 않겠다고. 며칠 후 광숙과 한동석은 변호사를 찾아갔다. 허위 유포 자료에 대한 법적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변호사는 차분히 설명했다. 명백한 허위입니다. 유포 경로 추적 중이고 관련자 소환까지는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술도가는 뒤숭숭했다. 오응수는 형수와 동석이 함께 싸우겠다는 걸 이해하면서도 속은 여전히 시끄러웠다. 형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그날 밤 흥수는 술에 취해 지옥분 가게에 찾아갔다. 오픈 씨, 나 지금 진짜 모르겠어요. 형수님이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이렇게 괜히 화가 나는지. 지옥분은 흥수의 손을 잡았다. 흥수 씨, 그게 애증이에요. 가족을 너무 사랑해서 더 크게 실망하는 거. 근데 그 감정 오래 붙들고 있으면 본인만 힘들어요. 한편 오천수는 강소연과 격하게 싸우고 난후 깊은 혼란에 빠졌다. 미순에게 마음을 고백하려던 찰나 강소연의 등장으로 모든 계획이 틀어졌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뭘 해야 맞는 건지 모르겠어. 미수는 조용히 말했다. 천수 씨, 지금은 저보다 천수 씨 마음부터 정리하세요. 난 기다릴게요. 그 말에 천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한 번도 자신을 그렇게 이해해준 여자는 없었다. 광숙과 동석은 점점 관계가 깊어지고 있었다. 하루는 한동석이 뜻밖의 제안을 했다. 광숙 씨, 혹시 나랑 혼인신고부터 할 생각은 없어요? 광숙은 숨을 멈췄다. 결혼식보다 먼저 혼인신고라니.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저한텐 너무 큰 용기일 것 같아요. 하지만 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동석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난 언제든 기다릴 테니까. 그러나 그 사이 장미애는 새로운 계략을 꾸미고 있었다. 회장님 쪽 법무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독고탁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럼 더 세게 가야지. 장미애는 차마 말할 수 없는 방법을 꺼내들었다. 과거 광숙이 몰랐던 채무 문제가 발견된 것처럼 꾸며낸 서류를 만들어 독고탁에게 건넸다. 이걸 언론에 흘리면 그쪽도 가만히 있지 못할 거예요. 며칠 후 실제로 경제신문 온라인판에 독수리 술도가 숨겨진 채무 의혹 기사가 뜨며 술도가는 또 한 번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고자동은 허겁지겁 달려왔다. 이게 뭡니까 형수님. 누가 이런 짓을. 광숙은 이를 악물었다.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그녀는 바로 한동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동석 씨, 저 이제 혼인신고할게요. 우리 같이 버티려면 더 단단해져야 하잖아요. 동석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가 천천히 말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광숙 씨,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조용히 시청으로 향했다. 아무도 모르게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그것이 기사로 나기까지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장미애는 그마저도 언론에 흘렸다. 독수리 술도가 대표, LX 호텔 회장과 전격 혼인신고, 상속 갈등 본격화, 기사의 술도가 형제들은 또 한 번 술렁였다. 오강수는 가장 먼저 광숙을 찾아갔다. 형수님 아니, 이젠 형수님이 아니죠. 그냥 광숙 누나. 난 누나 편이에요. 근데 다른 형들은 쉽지 않을 거예요. 광숙은 그 말에 눈물이 고였다. 강수야 고마워. 오범수는 형제들을 모아 조용히 말했다. 형수님이 뭘 잘못한 건가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형 떠났다고 평생 죄인처럼 살라는 법 있나요? 하지만 오응수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은 아직. 오천수는 담담하게 말했다. 결국 우리가 지켜야 할 건 형의 명예가 아니라 형수님의 행복이에요. 형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그 시각 한결과 세리는 또 다른 진전을 맞이하고 있었다. 세리는 범수와의 관계에서 조금씩 독립적인 여자가 되어가고 있었고 한결은 그런 세리를 응원하고 있었다. 세리 누나, 이젠 누구한테도 휘둘리지 말아요. 교수님한테도, 엄마한테도. 세리는 고맙게 웃었다. 고마워요. 한결 씨, 나 정말 이젠 내가 원하는 사랑을 할 거예요. 범수 역시 마음을 다잡았다. 세리 씨, 우리 천천히 정말 제대로 다시 시작해볼까요? 세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을 잡은 범수의 눈에도 따뜻한 빛이 떠올랐다. 그러나 마지막 파장은 장미애가 준비한 또 다른 폭탄이었다. 그녀는 과거 장수와 동석 사이에 있었던 미공개 채권 계약서,
사본을 언론에 뿌리려 하고 있었다. 이제 마지막 한 방이야. 이걸로 동석 회장도 꼼짝 못할걸? 그러나 그 순간 독고탁이 문을 쾅 닫고 들어왔다. 그만해. 이젠 그만 좀 해. 우리 딸까지 다치게 하고 싶어. 장미애는 처음으로 흔들렸다. 내가 그냥 지켜볼 순 없잖아요. 독고탁은 쏘아붙였다. 그럼 사랑이라도 제대로 해본 사람처럼 굴어. 그게 엄마야? 그날 밤 마광숙과 한동석은 혼인신고서를 들여다보며 서로를 바라봤다. 이제 진짜 부부네요. 네. 이제 더는 도망 안 갈게요. 그러나 그 행복도 잠시. 바로 다음 날 한동석의 비서가 급하게 달려왔다. 회장님, 오늘 아침 기사입니다. 에술도가 채권 스캔들 기사 터졌습니다. 신문 일면에는 대문짝만하게 쓰여 있었다. 에레술도가 검은거래 의혹 전격 보도. 그 기사를 본 광숙은 온몸이 식어갔다. 이젠 정말 끝장 싸움이겠네요. 다음 구와 예고, 동석 광숙, 언론과의 전면전 선언, 장미애와 독고탁, 결국 가족 내 폭발, 세리범수, 새로운 고비맞이, 형제들, 갈등 끝내고 한마음 될까? KBS 이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는 매주 토일 저녁 8시 방송, 웨이브 다시 보기 가능.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